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혁신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히는 파인만 학습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려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8살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오늘 탐구할 학습법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인만 학습법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누구였는지, 그의 학습법은 정확히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암기 기술과 파인만 방법론을 융합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평생 학습자이든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파인만 학습법의 창시자인 리처드 파인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1918년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범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파인만에게 사물의 이름을 넘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인만은 MIT와 프린스턴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고 1940년대에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원자폭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양자전기역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교육자였으며 복잡한 물리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의 칼텍 강의는 전설로 남아있으며 후에 파인만 물리학 강의 시리즈로 출판되어 오늘날까지 물리학 교육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인만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중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와 물리법칙의 특성은 그의 독특한 인생 철학과 과학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파인만의 학습 철학에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진정한 이해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암기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둘째, 그는 호기심과 놀이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파인만에게 물리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셋째, 그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진정한 이해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넷째, 그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인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학습 방법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볼 파인만 학습법입니다. 이제 파인만 학습법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인만 학습법은 어떤 개념이든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것을 마치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설명하듯 쉽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 방법은 4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나 개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교과서, 강의 노트, 논문, 비디오 강의,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노트를 작성하고 개념을 연결시키면서 공부하세요. 하지만 아직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에서 그 이해도를 스스로 시험해 볼 것입니다. 이제 방금 배운 내용을 마치 8세에서 12세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고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 보세요. 이 단계가 파인만 학습법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람이 없다면 빈 방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노트북에 글을 써보거나 심지어 인형을 청중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 용어나 복잡한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적 상태에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학적 관계식이라고 말하는 대신 매우 작은 입자를 관찰할 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더 불확실해진다는 것을 의미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비유와 예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개념을 일상적인 경험에 연결시키면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막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파인만 기법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학습 방법은 이 단계에서 멈추지만 파인만 학습법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 복잡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된 부분, 또는 논리적 연결이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이렇게 식별된 지식 격차를 메우기 위해 원래 자료로 돌아가거나 추가 자료를 찾아보세요. 필요하다면 1단계로 돌아가 해당 부분을 더욱 깊이 있게 학습합니다. 지식 격차를 완전히 해소한 후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는 더욱 단순하고 명확하게 마치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듯 설명해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유, 예시, 그림,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설명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면서도 개념의 본질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기능을 설명할 때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된 근육기관으로 심방과 심실을 통해 혈액을 순환시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와 같아. 낡은 물을 받아서 폐로 보내 신선한 산소를 얻게 하고 다시 그 산소가 풍부한 물을 온몸으로 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를 거치면 여러분은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이해는 오래 지속되는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파인만 학습법은 단순한 천재 물리학자의 개인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현대 학습과학의 원리에 기반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파인만 학습법의 2단계는 능동적 회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학습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내용을 다시 읽는 것보다 기억에서 정보를 회상해내는 과정이 훨씬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합니다. 2013년 퍼듀 대학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읽기 그룹과 회상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회상 그룹은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들이 최종 시험에서 훨씬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파인만 기법은 배운 내용을 스스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이 회상 과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 읽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기억 강화 방법입니다. 정교화란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더 깊이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념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짓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빈 민스키는 기회란 더 간단하거나 친숙한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파인만 학습법에서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과정은 바로 이 정교화의 좋은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익숙한 비유나 예시를 찾아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2016년 교육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 설명할 때 가장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파인만 학습법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파인만 학습법의 3단계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존 하티의 교육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는 학습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지식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학생들은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기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해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2007년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은 후 자신의 이해도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이해도를 과대평가했으며 실제 테스트에서는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파인만 학습법은 직접 설명해보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착각을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했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파인만 학습법은 거의 모든 학습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학습 상황별로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지만 파인만 학습법은 수학적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공식이나 증명을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생활 예시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추상적인 수학 개념도 실제 상황과 연결지으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각화는 수학적 이해를 크게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학의 도함수 개념을 배웠다면 도함수는 어떤 순간의 변화율을 말해.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때 속도계가 가리키는 숫자는 그 순간의 속도, 즉 위치의 변화율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위치 함수의 도함수지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 과목에서는 많은 복잡한 개념과 전문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파인만 학습법은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최대한 일상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을 햇빛으로 음식 만들기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비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세포를 도시, 미토콘드리아를 발전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광합성 과정을 배웠다면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야. 식물은 햇빛,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글루코스라는 설탕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내. 이것은 마치 태양 에너지를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으로 변환하는 것과 비슷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나 사회과학 같은 인문학 분야에서도 파인만 학습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사건, 인물, 이론 간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단순한 연대기 나열보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와의 연결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과거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세요. 같은 사건도 다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세요.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을 배웠다면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시작된 사건으로 가난한 국민들이 국왕과 귀족들에게 항의한 것이었어. 사람들은 빵을 살 돈이 없었고 국왕과 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 결국 사람들은 화가 나서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했고 이것이 혁명의 시작이 됐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결국 프랑스는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파인만 학습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단어나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실제로 사용하며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문법 규칙을 배웠을 때 그것을 실제 예문과 함께 소리내어 설명해야 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상하고 설명해 보세요. 언어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표현이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실제 대화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원어민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다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와 연결될 때 사용해. 예를 들어 I have lived here for 10years라고 하면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야. 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 학습법은 개념의 깊은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습에는 때로 순수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휘, 날짜, 공식, 특정 사실 등은 단순히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인만 학습법을 다른 현대적인 암기 기술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격 반복은 최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정보를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연구에 기반하며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를 어떻게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복습을 통해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파인만 학습법과의 결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만 학습법으로 개념을 깊이 이해한 후 간격 반복 시스템의 핵심 개념을 카드로 추가합니다. 단순한 질문 답변 형식보다는 잭스 개념을 설명하세요과 같은 방식으로 카드를 만들어 자신에게 설명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복습 간격을 짧게, 점점 간격을 늘려가며 복습합니다. 복습할 때마다 설명이 더욱 명확해지는지 확인하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파인만의 3단계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의대생이 인체의 신경 경로를 학습할 때 먼저 파인만 방식으로 각 경로의 기능과 연결성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간격 반복 카드에 시각 정보가 망막에서 뇌로 전달되는 경로를 설명하세요과 같은 질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억 궁전은 공간적 기억력을 활용한 고대 암기법입니다. 익숙한 장소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각 공간에 기억할 정보를 시각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파인만 학습법과의 효과적인 결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만 방식으로 개념을 깊이 이해한 후 그 개념의 주요 요소들을 기억 궁전의 특정 위치에 연결합니다. 각 위치에서 해당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는 이미지나 장면을 상상합니다. 정기적으로 기억 궁전을 걸어다니며 각 개념을 자신에게 설명해 봅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도가 프랑스 혁명의 주요 사건들을 공부할 때 파인만 방식으로 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깊이 이해한 후 자신의 집을 기억 궁전으로 사용해 현관에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거실에는 인권 선언, 부엌에는 루이 16세의 처형 등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중앙에 주제를 놓고 관련 개념들을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파인만 학습법과의 이상적인 결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만 방식으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후 그 구조와 관계를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합니다. 마인드맵의 각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마인드맵을 보면서 전체 주제를 처음부터 설명해 봅니다.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노드를 확장하거나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학생이 세포 구조를 공부할 때 파인만 방식으로 각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이해한 후 중앙에 세포를 두고 각 소기관을 가지로 뻗어나가는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각 소기관에서는 그 기능과 다른 소기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짧은 문구를 적습니다. 이처럼 파인만 학습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깊이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기억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인만 학습법이 여러분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